안녕하세요. 심리연구소 길버스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크고 작지만 우리가 살면서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죠. 한번 여기 보내주신 질문들은 많은 내담자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적당히 버무려서 하나로 이제 좀 새롭게 가공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인 건 저희 딸에게 지금 제가 겪는 문제가 대물림 되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되게 현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중에서도 이제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대인 관계입니다. 나도 모르게 회피를 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조금만 거절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외출을 좀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좀 밖으로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엄마로서 이제 마음껏 못 해주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내주신 분처럼 이 대물림의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유년기에 그죠?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마치 대를 이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일종의 이제 삶의 반복이라는 그런 이제 키워드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분이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좀 다른 식으로 한번 번역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반복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가 없기를 바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 삶에서 어떤 상처가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안 생기는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현재의 삶을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패턴으로 만들고 반복하게 하는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왜냐하면 그게 잘 규명이 돼야 또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원동력을 이해하는 하나의 좋은 개념 툴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면 우리 대부분은 어떤 감정들을 느끼죠. 물론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좀 불편한 감정, 안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좋은 감정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너무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겠죠. 게다가 그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견디기 힘든 신체 반응을 느끼기도 합니다. 너무 잠들기가 어렵다든지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조금만 긴장하면 배가 아프다든지 또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이런 식의 신체 반응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대부분의 이 행동은 그냥 그 자신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상황에 영향을 주어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의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어떤 순간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신체 반응 등은 실은 우리 마음대로 잘 조절이 잘 안 되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가 너무 예민해. 그냥 잊어버려.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도 자기에게 생긴 어려운 문제들은 남들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쉬운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이거 이외에 이 패턴을 만들어내는 이제 다른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건,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왜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사람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단어로는 서로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그 해석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감정은 또 그 해석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쌍방향적인 거긴 하지만 지금은 좀 단순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순간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 해석이 우리에게 감정을 유발하고 행동과 신체 반응을 유발하고 또 이 행동은 상황에 다시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왜 같은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역시 또 답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이 다르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경험이 아까 그분의 말씀으로 한다면 그중에 경험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소화되지 않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험들을 저는 트라우마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경험이 다르면 우리가 그 왜냐면 살아온 경험이 우리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경험이 다르면 결국 무엇이 우리에게 달라질까요? 살아온 경험이 다르면 우리에게 생기는 틀이 달라집니다. 이 틀은 해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틀은 뭐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규명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일찍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소 아주 적게 잡아도 한 10살 전후로 어렴풋하게 이 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 틀이 점점 굳어지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틀이 점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삶이 점점점 어떤 패턴화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물론 이 틀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경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기질이라는 것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자기가 타고난 기질과 어렸을 때의 경험,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이 만들어지고, 이 틀은 우리가 매일 인식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틀까지는 어느 정도는 조금 무의식의 영역에 되게 묻혀 있으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은 요 위의 것들이죠. 위의 것들 중에서도 실은 요 해석들은 너무나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바로 감정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우리는 이 상황이 이 감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은 어 실제로는 아마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 상황은 우리의 어떤 틀, 해석의 틀에서 어 그 어떤 그죠? 순간적인 자신의 해석이 튀어나오고 그 해석이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데, 이 경로가 너무너무 빨라서 우리는 되게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는 우리는 주로 여기 이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신체 반응을 조절해 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흔히 많이 매달리는 건 상황을 많이 통제해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역시 상황이나 사건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실은 훨씬 많죠. 마치
날씨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상황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과거의 경험을 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기질이라는 것도 이미 선천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참 우리의 삶이 그죠?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 틀이라는 건 그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 거냐? 제 생각에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채널에서 계속 같이 공부하고 싶은 건 이 틀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꿈으로써 요 위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내 어떤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어떤 가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 많은 어른들이나 주변 분들이 네 생각을 바꿔." 뭐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뭐 굳게 결심해서 한 뭐 짧게 한 2-3일 정도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금세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이 생각이란 건 결국 대부분 자신의 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틀이 고정되어 있는 한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죠. 저는 좀 틀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썼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스키마는 곧 뭐 어떤 뭐 도식이라고 하지만 이제 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저는 이건 뭐 똑같은 뜻은 아니겠지만 거의 성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 뭐 가치관, 세계관 뭐 이런 무슨 어떤 바라보는 관점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어서 순간순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나중에 요 스키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이 스키마의 또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는 나와 세상을 보는 눈 이렇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 곳인가라는 어떤 그런 어렴풋한 자기만의 그림이 우리가 굉장히 유년기 때부터 인식하지 못한 채 켜켜이 쌓여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제 틀이 굳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무서운 건 이 틀이 나에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 그죠? 나의 자녀들에게도 주변 분에게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이 스키마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선택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을 고른다든지 친구, 뭐 대인관계 뭐 이런 부분 아까 말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거의 무의식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산다는 건 내 개인이 산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스키마의 작용에 의해서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키마가 나의 틀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꿀 수 있을지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은 자꾸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물론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바꾸는 게 좋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도 꽤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를 발휘한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상황과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빨리 감별하는 것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그죠. 나의 틀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 틀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절대적인 진리 같아서 우리는 이 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럼으로써 그죠? 이 위에서 자꾸 반복되는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고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삶의 반복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 틀이다. 이 스키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비유하면 그죠?
그렇죠? 빙산으로 우리 마음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 우리는 요 위에 요 바깥에 물 바깥에 드러난 세상만 인지하고 그것들은 짧게 봐서는 어떤 패턴이 없는 것 같지만 긴 어떤 눈으로 보면 굉장히 반복의 패턴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틀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바깥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노력을 요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이 틀을 바꾸는 거에는 거의 잘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틀을 알아차리는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좀 포괄적으로 제가 틀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뭐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다면 아까 이제 이 틀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경직돼 있냐 유연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틀이 점점점 경직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틀이 너무 강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아주 드물지만 점점 이제 틀이 유연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틀을 경직대 유연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틀이 경직된 분과 틀이 유연하신 분 이 두 틀 중에 누가 더 그죠? 사는 게 편하고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할지는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상처가 어떻든 그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도 많지만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스키마라는 틀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거기서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새로 주어진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틀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제 소개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주제 잘 따라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개별적으로 좀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 정보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실은 자꾸 초점을 바깥에 두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틀을 알아차리는 그 어떤 약간 안테나의 방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마치 배가 항로를 0.5도만 바꿔도 한 달만 진행해도 굉장히 항로 차이가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인지 모델이 좀 단순하고 우리 삶을 그래도 좀 이렇게 명료하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고 이제 이 스키마라는 틀이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